어둠이 깔린 검찰청, 복도 끝에 서재에만 불이 켜져 있다. 책상 위 오래된 기록들이 쌓여 있다. 동수가 안경을 쓰고 그 기록들을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2004년 5호동 인쇄소 방화 사건이라고 적힌 낡고 빛바랜 파일이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그을린 자국도 보인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취재가 되지 않고 잿더미 속에 숨어 끝내 다시 불씨가 됩니다. 동수가 파일을 펼치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난다. 화재 현장의 참혹한 모습, 새까맣게 타버린 인쇄소 건물, 진화 작업 중인 소방관들, 망연자실한 표정의 사람들이 보인다. 그중 한 사진에서 젊은 동수와 혜미가 함께 불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한다. 2004년 5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계절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여행,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대학교 캠퍼스 젊은 20대 동수가 법전 대신 20대 혜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다. 혜미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동수에게 기대어 있다. 두 사람의 뒤편에서 동수 친구 종수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려 있다. 손에는 번쩍이는 스포츠카 키가 들려 있다. 종수 작게 중얼거린다. 겨우 저런 걸로 행복하냐? 종수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혜미와 동수의 웃음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힌다. 종수의 차는 캠퍼스를 쏜살같이 지나간다. 마치 동수의 행복을 앞지르듯 화면은 다시 동수의 인쇄소 내부로 전환된다. 동수 아버지가 낡은 인쇄기에 기름칠을 하고 있다. 인쇄기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인쇄물을 쏟아낸다. 벽에는 장학퀴즈 우승 고동수라는 빛바랜 상장이 걸려 있다. 아버지가 인쇄물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는다. 동수 녀석, 올해도 장학금 받으면 이 인쇄소도 새 기계로 바꿀 수 있겠지? 우리 아들 덕에 아버지가 어깨 펴고 산다. 그때 갑자기 인쇄소 창문 밖에서 섬광이 번쩍인다. 동수 아버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유리창이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다. 붉은 화염이 인쇄소 안으로 뿜어져 들어온다. 동수 아버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불이야! 불이야! 불! 불이 났단 말이야! 불길이 삽시간에 인쇄소 내부를 집어삼킨다. 화염 속에서 동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린다. 화면은 강렬한 불꽃으로 가득 찬다. 다시 현재의 동수. 그는 파일 속 화재 사진을 강하게 움켜쥔다. 주먹에 힘이 들어가며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단호함으로 이글거린다. 그날의 불씨가 다시 제 심장에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 불씨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오래전 인연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꾀죄죄한 옷을 입고 울먹이던 제 손을 잡아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종수였죠. 의리의리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종수와 인쇄소 집아들인 저는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며 정의로운 검사가 되길 꿈꿨고 종수는 경영학을 배우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우리 사이엔 꽃보다 예쁜 혜미가 있었습니다.
혜미는 우리 인쇄소 동업자 아저씨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며 자연스럽게 제 정혼자가 되었고 우린 가난해도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종수의 눈빛이 언제부턴가 혜미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넌 참 세상 편하게 산다. 혜미 씨 같은 여자가 너 같은 놈 옆에서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종수는 가끔 툭툭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농담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죠. 하지만 종수는 치밀했습니다. 혜미에게 제 형편으로는 꿈도 못 꿀 명품을 선물하고 화려한 호텔 파티에 초대하며 제가 줄 수 없는 돈의 맛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수네 대기업의 인쇄 물량을 맡아 하며 종수 아버지를 은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혜미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인쇄기를 돌리며 자식들의 학비를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멀리서 타오르는 붉은 빛을 보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불길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 우리 집이자 일터인 인쇄소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모든 것이 제가 된 그날 밤. 불이야, 사람 살려.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기계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다 쓰러지셨고 혜민의 가족은 순식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우리를 지켜보던 종수의 차가운 미소를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꽃이 종수의 잔인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화상 입은 몸으로 병상에 누우셨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인쇄소 털을 찾아와 고함을 질렀죠. 혜민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쁘기만 했던 혜미의 얼굴엔 생기 대신 그늘이 졌습니다. 그때 종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구두를 번쩍이며 잿더미 위를 걷는 종수의 모습은 흡사 구원자 같기도 사탄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혜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제가 끼워준 은가락지가 아닌 눈이 시리도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혜미는 차마 제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난 이제 라면 냄새보다 향수 냄새가 나는 곳에서 살고 싶어.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혜미는 종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사랑도 꿈도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자퇴하고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저에게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야, 불에 탄 건 건물이지 내 머릿속 지식이 아니다. 세상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하늘이 기회를 준 거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펼쳤습니다. 복수가 아닌 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비와 이자 그리고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이 앞섰죠. 저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날랐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들이 버리고 간 신문을 모아 세상 돌아가는 법을 읽었습니다. 종수와 결혼한 혜미의 소식은 원치 않아도 들려왔습니다. TV 속 연예 뉴스를 장식하는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인쇄기를 돌려번 돈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인쇄소가 불타고 1년 후 저는 법전 대신 망치를 들었습니다. 공사장의 하루는 욕설로 시작해 흙먼지로 끝났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였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놈이 여기서 뭐 하냐며 혀를 차던 십장 아저씨는 제 새끼 등록금을 챙기려 제 보름치 일당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를 찾아가 울며 매달렸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발길질이었습니다. 야, 법대로 해. 법대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주마. 돈 없고 힘없는 우리 아버지는 법을 몰라 당했지만 나는 반드시 법을 배워서 너희 같은 인간들이 다시는 법대로 하라는 말을 함부로 뱉지 못하게 하겠다고 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의 1평 남짓한 고시원방. 그곳은 제 감옥이자 훈련소였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아 손가락에 동상이 걸렸지만 저는 볼펜을 손가락에 테이프로 감고 법전을 넘겼습니다. 눈이 감길 때마다 인쇄소가 불타던 그날 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를 비웃던 종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 하지만 저는 인간 고동수로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인간의 죄는 누가 심판합니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매일 밤 1000페이지가 넘는 법정과 싸웠습니다. 3시간만 자며 버틴 5년의 세월. 마침내 제 수험 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떴을 때 저는 기쁘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려줄 아버지는 이미 중풍으로 쓰러져 말씀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으니까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병실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마비된 오른손을 떨며 제 손등에 검사라고 서툴게 적어주셨습니다. 임용식 날 새까만 검사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공사장에서 박힌 손등의 굳은 살이 법복의 부드러운 천과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옷은 저 혼자 입은 게 아닙니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가난 때문에 저를 버려야 했던 혜미의 눈물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검사법복을 입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초임 검사로서 산더미 같은 사건을 처리하던 중 제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취조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박칠성. 별것 아닌 절도 사건으로 잡혀온 잡범이었지만 그의 주소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우리 동네에서 정과자로 불리던 사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날의 비밀을 알고 있다. 저는 정식 조사가 아닌 인간적인 접근으로 그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방화범 박칠성을 마주한 취조실. 종수가 시켰다는 그의 자백을 듣는 순간 제 안의 짐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자의 멱살을 잡고 종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똑같이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 수사관이 제 떨리는 손을 보고 서류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검사님, 페이스 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수사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저는 차가운 생수를 머리에 들이부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이유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종수 같은 인간이 법의 심판을 비웃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칠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칠성 씨, 당신을 매수한 이종수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내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저는 검사로서의 이성으로 제 가슴 속에 지옥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수사를 이어가던 중 베테랑 수사관이 제 책상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고 검사님, 그놈들 다 잡아넣어도 잃어버린 청춘은 안 돌아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종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상처 입은 세월을 견뎌온 우리 가족과 종수의 그늘에서 시들어갔을 혜미의 진실을 찾는 것이었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종수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금장 로고가 박힌 대기업 회장실. 그 안에서 종수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전 방화범과의 통화 기록과 자금 송금 내역이 담긴 서류를 던졌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각 혜미는 종수의 서재에서 우연히 그가 숨겨온 범죄 일지를 발견하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악마였다는 진실. 혜미는 비틀거리며 검찰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제 가슴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종수의 구속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종수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대대로 쌓아온 기업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혜미는 미련 없이 이혼 서류를 남긴 채 종수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불길로 시작된 종수의 야망은 결국 더 큰 불길이 되어 그 자신의 집안을 태워버렸습니다. 텅 빈 종수의 저택을 지나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종수가 라이터를 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수의를 입은 종수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남자. 종수는 창살 너머로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복수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검사나리.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종수야. 내 속은 여전히 타버린 인쇄소 냄새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을 끄려 해. 원망이라는 불말이다. 저는 종수에게 소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며 모았던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내 아버지 병원비 보탰다.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돈 말고 사람으로 다시 보자. 종수는 사진을 움켜쥐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저는 검사직을 내려놓고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죠. 우리 아버지는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이제는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종수의 아버지 역시 제 도움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십니다. 혜미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의 상처를 멀리서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인쇄기에서 고통이라는 잉크로 찍어낸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